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10번째 뒤집 영상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기본권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권에서는 각 기본권의 어떤 성격과 종류를 잘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기본권과 관련된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들을 풀어봄으로써 어떤 그런 기본권의 어떤 성격과 종류를 자기 걸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 바랍니다. 자, 저번 시간에 자유권 하다 말았죠. 자유권의 성격. 자,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는 권리다. 그래서 소극적 권리고 방어적 권리고 포괄적 권리고 천부인권성을 띠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가장 오래되고 중요한 기본권이다. 이런 얘기 했죠. 자, 그리고 내용에는 신체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신체의 자유에는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에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학문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 다음에 통신의 자유, 재산권 행사의 자유 자, 재산권 행사도 자유권에 속한다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죠. 자, 그리고 신체의 자유와 관련돼서는 죄형 법정주의 그 다음에 적법 절차의 원리, 고문 금지 및 진술 거부권 영장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형법, 효력, 불소급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연좌제 금지 이런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우리가 형법 공부할 때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건데 지금은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법 조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런 내용들이 신체의 자유에 속한다는 정도만 알고 자세한 내용은 한 5단원에 가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헌법 12조.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처벌도 받지 않는다고 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적법 절차의 원리입니다. 적법 절차의 원리가 신체의 자유에 속한다는 거라 기억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고문받지 않고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거죠. 이게 묵비권이죠. 자, 진술거부권, 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 신체의 자유에 속합니다. 역시. 그 다음에 자, 체포, 구속, 압수수색할 때는 누가 신청하죠?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주의죠. 저는 이런 영장제도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변호인의 조력이란 말은 도움이라는 의미죠.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는 거.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내가 듣고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그런 어떤 사실을 알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미란다 원칙이죠. 이것도 역시 신체의 자유 관련이 있고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할 때는 그것이 제대로 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그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가 있죠. 자, 이게 구속적부 심사제입니다. 자, 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5단원에서 다시 공부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신체의 자유에 속한다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또는 구속 이런 것도 역시 자백의 증거 능력이 제한된다는 거 신체의 자유에 속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제13조 내용으로 가면은 자,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한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는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형법 효력이 과거로 거꾸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만들어진 법에 의해서 과거에 했던 일을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형법 효력은 거꾸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범죄를 두 번 다시 처벌하지 않는 일사부재리. 한번 무죄가 성립했는데 다시 재판을 받아서 그것이 유죄가 되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일사부재리의 원칙. 그 다음에 자, 이런 어떤 소급 입법 금지, 연좌제, 자기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 거.
자, 이런 내용들도 전부 뭐라고요? 그쵸? 바로 신체의 자유에 속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죄형 법정주의. 자, 이것도 역시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적 권리라는 개념이 여기 나와 있죠.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 그다음에 이런 생존권, 휴식권, 일조권, 이런 것들이 다 뭘까요? 이거 다 행복추구권과도 관련 있는 거죠. 이런 권리들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당연히 보장받는 거죠. 자, 이런 개념들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당연히 이런 자유권이라든지 행복추구권이라든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관련된 권리, 이런 것들은 이렇게 포괄적 권리라는 거, 이 의미가 바로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렇게 당연히 보장받는 권리라는 거, 이게 포괄적 권리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미란다 원칙. 자,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미란다 원칙도 역시 신체의 자유와 관련이 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참정권. 자, 두 번째 그 인간의 존엄과 같이 평등권, 자유권에 의해서 참정권은 어떤 성격과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되겠죠. 국민이 국가의 정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적극적 권리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시민혁명 이후에 바로 모든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건 아니었죠. 그래서 근대 시민혁명 이전에는 신분 계급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됐지만은 근대 시민혁명 이후에는 재산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었다. 선거권 확대 운동, 우리가 차티스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 선거권 확대 운동을 전개한 결과, 자, 누구에게나 선거권이 보장되는 거. 어떤 선거의 원칙일까요? 그렇죠. 보통 선거의 원칙이죠. 모든 국민의 참정권이 보장되게 되었다. 그래서 자, 이거는 능동적 권리다. 능동적 권리. 정치 과정에 국민이 이렇게 참여해야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 권리고 실정법에 의하여 비로소 보장되는 열거적 권리다. 그리고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정치적 권리인과 동시에 의무로서의 어떤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종류를 보면 선거권. 자, 선거권. 대의민주주의와 관련 있는 거죠. 선거권이 있고, 그 다음에 공무단인권. 내가 공무원 공무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권리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피선거권이나 공직취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가 의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뭐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할 수 있는 바로 국민 투표권이 되겠습니다. 선거권, 공무단인권, 국민투표권 이런 것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참정권이고, 참정권은 능동적 권리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적극적 권리이기도 하고, 자, 정치적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고, 이런 성격을 같이 알아두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사회권. 자, 사회권은 자, 굉장히 20세기 접어들어서 보장된 권리죠. 사회권이라는 것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요 말이 중요하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누구에게?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국가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죠. 자, 이런 사회권이 등장한 것은 자본주의의 어떤 모순과 관련이 있는 거죠. 자본주의 모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 다음 환경이 파괴되고, 노동권이 굉장히 제약을 받고, 이런 것들. 사회 구성원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과 그 다음에 실질적 권리 평등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사회 기본권을 강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실질적 평등이란 개념은 누구나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평등의 개념으로,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에게는 좀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어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뭐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자, 이럴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실질적 평등의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100m 달리기 선에서 출발해야 돼. 이것은 어떤 형식적 평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자, 부자는 여기서 출발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그 정상인 사람은 여기서 출발하지만은
비장애인. 비장애인은 여기서 출발하지만, 죄송합니다. 정상인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죠? 비장애인은 여기서 출발하지만은, 장애인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한다든지, 그 다음에 노인인 경우에는 여기서 출발한다든지, 또는 어린아이인 경우에는 여기서 출발한다든지. 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이게 실질적 평등의 개념이죠. 자, 이런 실질적 평등을 강조한다. 그리고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에 의해서 사회권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그래서 이 사회권의 어떤 성격을 보면 적극적 권리이고 복지국가와 관련이 있다라는 거, 가장 최근에 등장한 현대적 권리라는 거,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면 되겠네요. 자, 사회권은 적극적 권리, 복지국가, 실질적 평등,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뭐 이런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근로의 권리, 환경권, 사회보장권, 보건권, 모성을 받을 권리, 그 다음에 뭐지, 여성과 관련된 거, 장애인과 관련된 거, 또는 노인과 관련된 거, 자, 사회보장과 관련된 거,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사회권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다운 생활, 교육, 근로, 환경, 사회보장, 보건, 여성, 노인, 장애인, 자, 이런 어떤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 사회권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자유권과 사회권은 자,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겠죠? 자, 요거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청구권. 청구권은 국가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그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적극적 공권이다. 적극적 권리고, 그 다음에 수단적 기본권이다. 이 말이 나타내는 것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청구권에는 청원권, 자, 문서로서 국가에게 어떤 뭘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죠. 적절히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원권이라고 하는데, 청원권, 재판 청구권,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타인의 범죄 행위로 생명이나 신체에 대해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 요청할 수 있는 권리, 형사보상 청구권, 국가 배상 청구권.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역시 다른 단원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권리들이 청구권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금되었던 자가 불기소 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억울하겠죠. 그래서 국가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 역시 이런 것들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단원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어떤 교통 관련 시설을 했는데 그게 잘못돼 갖고 사람이 다친다든지 이런 경우에 그 다친 사람이 억울하겠죠.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국가배상 청구권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청구권에 속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내용들은 다음 디딤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